안녕하세요. 이제 오늘은 남편을 놓고 얼마만큼 독점하느냐, 이제 이거 갖고 싸운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온 부부는 이제 뭐 서로 별일 아닌 일로 이제 싸우게 되면서 이혼을 하니 많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았어요. 그래서 도대체 이 갈등 상황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이제 이 부인은 하는 얘기가 딸을 둘 낳고 키우는데 남편이 주말에 이제 평일에는 직장 다니느라고 바빴으니까 주말에 우리 네 식구가 좀 단란하게 뭔가 좀 놀러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남편은 주말마다 본가에 가서 이제 이 본가 부모님이 떠들썩하게 노는 걸 좋아하시는가 봐요. 그래서 이 부모님하고 화투를 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놀아드리는데 또 이 부모님은 이제 왁자지껄한 걸 좋아하니까 이 조카들도 막 불러들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법석법석 이제 뭔가 맛있는 거를 해 먹으면서 그렇게 논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부인은 자기는 너무 이렇게 떠들썩한 게 싫고 좀 우리 식구들, 네 식구만 좀 오붓하게 지내고 싶은데 늘 거기 가서 이렇게 찬밥 신세로 자기는 있고 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 이 부인은 자기는 이렇게 떠들썩한 게 좋지 않고 또 화투도 잘 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쪽 부티기 앉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브나 하다가 서빙만 하다가 이 재미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이제 돌아올 때마다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줬으면 적당히 일어서지 뭘 그렇게 끝까지 거기 버티느냐. 이제 이래 갖고 싸우다 드디어 이제 대판 싸우고 이혼을 하니 많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남편 입장은 뭐냐면은 그 부모님이 이 장사를 하시면서 참 힘겹게 이 3남매를 다 대학을 보내느라고 정말 진이 다 빠진 부모다. 그런데 늙음하게 이분네들이 뭐 학식이 많아서 의리번쩍한데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들이 자꾸 모여서 그분들하고 놀아주는 게 이 나름 효하는 거다. 근데 자기 부인이 그거를 그렇게 못마땅해 한다는 거예요. 이 부인은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면 족하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급기야 이 부인은 아들, 딸을 출가시켰으면은 니들끼리 잘 살아라 하고 풀어줘야지 왜 주말마다 끌어들이느냐 이거예요.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다 안 되니까 이제 시부모를 비난하는 쪽으로까지 이게 가니까 이제 남편하고 격돌이 된 거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인지 은근히 이 남편 편에 이렇게 손을 더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. 옛날에 이제 부모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부모들이 늙음하게 그래 니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분리 독립시켜주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왠지 그 남편이 좀 참 효자구나. 이 부인이 조금 그런 남편을 이해해주고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 부인에게 그런 제 속내를 내비쳤더니 이 부인이 팽 하더라고요.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올드하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저도 탁 치받듯이 저를 공격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조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슬쩍 이 부인은 시댁 가는 거를 남편에게 한두 번 그래 우리 식구끼리 좀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번, 두 번 해도 안 되면은 아이 할 수 없구나. 저 사람은 그렇게 해야 속이 편한 사람이니까 내가 양보하지. 이런 여유롭다 그럴까요? 좀 유연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고집을 싫다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와서 뭐 하겠어요. 근데도 그걸 저렇게 고집할까 하고 이제 이 부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부인은 공교롭게도 딸, 셋째 딸이에요.
그런데다가 넷째가 이제 남동생이니까 이 부모님의 관심을 받을 새도 없이 혼자 정말 손가락 빨듯이 산 부인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늘 헛헛하고 외롭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런 거를 온빡 남편에게 보상받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필요 없다. 응? 정말 내 사람인 남편, 또 내가 낳은 자식들, 이네들만이 진짜 우리 식구고 한 달이 건너는 뭐 그렇게 이제 별로다. 즉 사람 좋은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은 헛헛한 마음을 남편에게 보상받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을 하는 거에 너무 이게 치우쳐 있으니까 남편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도 못하고 이제 상담자인 제가 얘기하는 것도 올드하다고 이렇게 탁 걷어내는 거였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부인의 역동 즉 심리 상태를 알겠다.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당신도 문제가 있다. 어쨌든 나를 믿고 시집 온 여자가 그렇게 싫어하면은 조금 아내를 위해서 당신이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조금 이렇게 타협을 해서 매주마다가 아니라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고 한 주는 부인하고 지낸다든가 이런 식의 좀 행동을 보여줘야지 어쩌자고 이 부인이 그렇게 안달을 하는데도 내몰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 부인을 조금 이 헛헛해야 하는 마음이 너무 이게 깊으니까 이것 좀 풀어줄 때까지 좀 당신 친절하게 해라. 이제 나도 이 부인의 이 어린 시절부터 이 홀로 외롭게 큰 마음을 풀어주도록 노력을 우리 같이 해보자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뭔가 제가 중재를 한 적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 차례 이 부인을 만나면서 자, 남자들은 그 자기 부모에 대한 헌신 이거를 이게 내몰라라 하면은 이 욕을 먹는다. 그리고 부모를 좋아하는 남자는 내중에 결국 자기 부인과 자기 아이들을 다 이렇게 좋아하게 돼 있으니까 부모에게 냉정한 부모보다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남편의 심성이 더 바람직하니까 잘 생각해보자 하고 어쨌든 이 부인은 상당히 다독거렸어요.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제가 물었지요. 남편을 사랑하느냐? 이렇게 물었더니 이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이 사랑하니까 싸우지. 또 사랑하니까 요구를 하지.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인간이 뭘 하든 내가 뭘 그렇게 신경 쓰겠느냐래요.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죠. 그래서 맞다.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사랑한다는 게 뭔지 우리 이참에 다시 생각해보자.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대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을 존중해주고 그 대상의 뜻이 어떤 건지를 좀 따라주는 거 아니냐.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동안 조금 마음이 누글누글해져서인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좀 그러네요. 응? 제가 남편을 좋아하니까 남편의 뜻을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되겠지요. 이러면서 깔깔 웃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인이 마음이 그래도 이 상담 몇 번 받으면서 많이 너그러워졌어요. 또 상담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지난번에 처음 왔을 때 그거를 계기로 부인의 말을 어느 정도 따라 주려고 했기 때문인지 여하튼 이 남편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 남편을 긁기보다 그래 남편이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양보하고 좀 기다리지 이 정도로 되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부부가 뭐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데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상대를 자기 뜻대로 이게
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. 근데 이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뭔가, 이거를 잘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사랑한다라는 거는 내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닐까,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인이 너무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남편을 너무 독점하려고 한 거지,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건강한 사랑은 아니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미 결혼을 했으면 할 수 없지만, 사실은 우리가 이 배우자를 선정할 때 너무 외롭게 자랐거나 또는 너무 이 자기를 귀하게 이렇게 받들어주는 가족에서 자랐거나,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조금 문제를 보이더라고요. 특히 결핍에 많이 골병든 사람들은 그 보상 차원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.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 그냥 수수하게, 적당하게, 너무 골병들지 않고 이런 사람을 고르는 게 좋지요. 근데 이제 가끔 드물게 이 골병이 들은 게 아니라 너무 위암, 성김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제 이 탐익에 이 또 골병드는 형태를 보여요. 탐익에 골병드는 형태는 뭐냐 하면은 너무 이렇게 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인지 결혼을 해서도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. 저기 이제 본가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위했고 또 형제들이 자기를 위했던 그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리워해서 이게 가족 내에서도 어떤 자기가 앞장서서 구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식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를 암암리에 내비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만나도 참 피곤하지요. 그래서 적당하게 충족받고 또 자기가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결핍, 이런 속에 있어야 이제 자립심을 키우면서 자기 구실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균형의 개념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결핍되거나 너무 충족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 있을 때 과도하게 자기 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폐단을 저지르지 않지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